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 이진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겨울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 3일간 아주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뭐 제가 경제TV나 오늘 이 돈 버는 부동산 늘 드리는 말씀, 우리 시청자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독감주사 한 대 맞고 왔습니다. 이겨야죠. 이겨야 저희가 하는 얘기 다 검증하시고 같이 돈 버시고 같이 기분 좋고 이런 일들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또 신랄하게 얘기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감기 안 걸리셨죠? 전 나았어요. 지난번에 걸렸다. 주사 맞으세요. 곽 대표님도 예전처럼 강골이 아니시잖아요, 이제. 아직 주사 맞을 10년 후에. 좋습니다. 오늘 주제도 우리 저희 시청자들 아주 좋아하는 주제를 잡으셨는데, 자, 댓글 달린 거 보셨어요? 저희 유튜브? 저는 유튜브 안 보고. 댓글이 뭐 좋은 얘기도 많이 달리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런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이 통과됐죠? 소득세 법이 통과돼갖고 양도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이기는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곽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법안을 통과됐습니다. 이제 시행된다고 봐야 되고, 우리 늘 얘기하는 이제 리스크가 제거가 됐으니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하시죠. 양도세 중과세 법안, 그러니까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주 주중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죠. 보니까 기사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통과는 됐고, 제가 이제 중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중과세 회피성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를 보니까 지금 장기 보유 다주택자들이 신락 같은 기대를 거는 데가 있습니다. 장특 공제. 장기 보유 공제는 이미 이제 안 되는 걸 확정이 됐고요.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요? 그 혜택 중에서 현재 그 공시 가격 6억 초과하는 부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데 이걸 혹시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안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전망이나 예측으로.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크게 풀어주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어쨌든 다주택자나 부자 뭐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과도한 혜택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근데 그 정도 혜택은 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임대사업자를 의무 등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부에서 무조건 코너로 마냥 몰 수 있는 건 아닌데, 혜택 중에서 그나마 다주택자 유도할 수 있는 게 이게 현재 6억 이하인 것을 9억 얘기 나오죠? 글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다주택자들 다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혹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뭐 무주택자가 43%, 또 1주택자가 거의 40%입니다. 그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계신데 소수를 크게 배려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뭐 임대사업자 혜택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과세 회피성 매물이 나올 건데, 오늘 뭐 말씀드릴 주제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중과세를 이기는 투자 방법. 그 중과세를 시행했던 게 2004년도부터입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었는데, 지금 중과세가 되면은 거의 최고 세율이 68.2%입니다. 주민세까지 합쳐서요? 예, 주민세까지 합쳤을 때 거의 70%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뭐 본인이 각종 경비를 부담해야 되고 하면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결국 투자로서의 매력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2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한 10억이 올라서 12억이 됐다.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이 10억이죠. 그렇죠. 이런 분의 경우에 세금 계산을 해보면은 장기 보유 공제도 없고 세율 68.2% 이렇게 하면은 차액 10억에 대해서 한 6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3주택자부터가 플러스 그렇죠. 20%죠 투기적에서. 그렇게 돼 있죠. 예. 기본 세율이 5억 초과가 이번에 42%로 42%. 바뀌었고요. 예. 거기다가 가산세가 2주택자가 10%, 3주택 이상이 20%로 바뀌었으니까 62%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세를 포함하면은 그 되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차익이 남았으면은 6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예. 이거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10억이 차익이 남았으면은 세금을 이렇게 내고 예. 그 다음에 전세를 주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은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또 이걸 뭐 구입해서 투자를 한들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좀 만약에 이분이 지금 뭐 2억에 샀는데 10억이 올라서 12억이 돼 있는데 예. 앞으로 5억 원이 더 오른다 하더라도 중과세 이후에 팔면은 지금 파는 것보다 현금을 손에 쥐는 게 더 적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 그걸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더 오른다 하더라도 예. 12억짜리가 10억이 더 오른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이 돼요. 현금을 손에 쥐는 게. 그러니까 올라본들 지금 다주택자들은 들고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또 투자를 해도 차익을 남겨도 의미가 없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2003년 12구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발표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거의 14년 전이네요. 이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도 똘똘한 한 채로 가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래도 개수를 늘리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전략은 일시적 2주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주택을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그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주택세 산입을 안 하는 기간이 3년인가요? 3년 내에. 예, 현재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예, 예. 아마 뭐 집값이 더 오르면은 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그 중복 보유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년 또는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거는 변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한 채를 보유하고 가는 것보다는 상승장에서는 두 채를 네, 계속 비과세를 받으면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먼저 오래된 거를 팔면은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9억까지. 그걸 비과세를 받고 나중에 산 거를 예, 예. 또 갖고 있다 팔면 그것도 비과세를 받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먼저 산 거와 나중에 사는 거는 예. 늘 이제 1년의 시차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취득 시기 기준으로 해서요. 예, 예. 그런 일시적 2주택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주택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건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요. 예, 예. 그렇다면 갖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예. 새로 만약에 취득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현재 2주택인데 예. 3주택, 4주택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그렇죠.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논리적인 사고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지만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비논리적인 것들이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앴다거나 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집값이 안정되면은 또 없어질 세금이에요. 그렇다면은 잠시, 이게 잠시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한 10여 년 정도 때문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10여 년 후에 만약 없어진다면은 그 후에는 또 없어졌으니까 거기 맞춰서 또 쫓아가고 이러지 말고요. 비정상적인 과세일 때는 사실 어느 정도는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고 보유하고 수익을 얻고 하는 행위는 라이프 플랜에 따라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5년 10년 가는 이런 정책 제도를 놓고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쪽에서 하나는 이제
1주택인 분들은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는 그 3년 보유해서 팔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현재 2주택자인데 플러스 3주택, 4주택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것보다 정치 지금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2003년에 나온 대책이 지금 다시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 계속 반복되고 번복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야성적 충동이라는 말이 부동산 시장에 만큼 더 잘 적용되는 게 없는 것 같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금 길게 중장기로 가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이런 세금에 관련된 규제나 또 얼마 전에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 같은 이제 정부가 시장 참여자가 돼버리는 경우, 말하자면 심판의 역할에 남지 않고 선수로 나서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시장이 왜곡되고 또 그럼요. 임대료가 뛰고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팔았을 때 중과세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개수를 더 늘려서 이제 뭐 전세값이 올라가거나 월세값이 올라가면은 그런 걸 이제 올려받아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내 노후에 이 월세 받는 주택을 확보하는 교두보의 역할 그런 걸로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때 돼서 준비하려면 이미 또 늦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양도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양도세가 내 개인한테 미칠 영향만 판단하지 마시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적용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판단하고 내 개인은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부채를 더 사서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스로 활용하기 좋은 시기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 어떤 그 주택을 그런 거로 활용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남겠죠. 좋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하고 제가 이제 2014년도부터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굉장히 역발상이라 느낄 만큼 다른 주장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15년도부터 이제 제 방송에 계속 출연하시면서 얘기했던 게 중대형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어제 기사 나온 거 못 보셨죠? 그저께. 예. 그 2018년 주거 트렌드가 발표됐어요. 그 피데스 개발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피데스 개발하면 대한민국에서 시행업체는 제일 큰 업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대형에 주목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년 후쯤에 현실화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현재 언론 기사와 뭐 배치된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있죠. 배치된 게 아니고 전문가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주장이 이제 맞고 틀리고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판단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건데 15년도에서 저 그거 보고 참 기분이 좋았던 게 저랑 같이 출연했던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구나 참 전문가라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습니다. 오늘 양도세 중과세를 이긴 투자 방법 심플합니다. 우리 곽 대표님 말씀. 일단은 있는 거를 그러니까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능에서 있는 건 제도를 활용하는 거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한 채 있는 분은 좋은 종이 한 채를 더 사서 기존의 걸 팔고 이걸 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한 채를 구입하고 팔고 뭐 이런 식의 절세 방법을 택하든지 차라리 회피성 매물이 나왔을 때 좋은 걸 더 많이 늘려서 나중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서 라이프 플랜에 맞춰서 월세 받는 물건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저희 곽창석 대표하고 늘 재미있죠? 하여튼 저희 유튜브나 영상 많이 보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좋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반응이니까요. 저희 곽창석 대표와는 더 좋은 주제, 소재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